오늘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월요일에 여파인지 화요일, 수요일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증시인데요. 오늘도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이권희 부장님의 적중률 어땠는지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에 대한 적중률은 70%에 달했습니다. 7개의 종목이나 적중률이 일치가 됐네요. 업앤다운.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게 될지 오늘의 수상한 종목 10가지 후보 보시죠. 오늘도 2차 전지가 1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로봇, 반도체, 제약바이오 게임, 전기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종목 무엇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낙폭이 컸죠. 그래서 1, 2위 올라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와 알테오젠, HMM, 펩트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로 이야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 상승 마감을 했고 최근에 좀 조정이 끝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하는 그 거래일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주가 상승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뭐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내년 시장부터는 로봇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보면 뭐 그 교촌 치킨과의 협업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지금 뭐 뉴러메카도 같이 뭐 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올라온 거의 배경을 보면 그 로봇 관련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투텍인가 뭐 이렇게 갔는데 그 종목의 여파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인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반등이 급하게 나왔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는 그 무렵에 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좀 눌렸었죠. 이제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아했던 게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나온 뉴스가 이제 1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 소식은 악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를 법도 한데 오히려 그 기간에 올랐다라는 건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뭔가 시장의 음모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물량이 나온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이상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매수 세력이 있으면 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대는 원래 항상 높은 상태에서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 그렇죠. 요거는 큰 급락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래로 계속 내렸으니까 네. 그렇게 막 과한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가격대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근데 그분들이 사신 가격이 투자한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서서히 파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뭐 로봇 AI 뭐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로봇 AI는 결국엔 만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로봇은 이제 향후에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엔 로봇과 또 만날 거고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장 무인화라는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로봇주들은 또 지금 뭐 공매도가 이제 잠깐 일시 중단된 게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한테는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로봇주가 가는데 왜 AI주 안 가지? 이러셨어요. 근데 그저께는 AI주가 막 코난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그렇죠. 급등했을 때 그때 로봇이 안 갔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과 AI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그렇죠. 업종인데 왜 주가는 서로 시속 게임처럼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저도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얇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네, 자금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면 좀 긴 호흡을 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좀 약간 짧은 호흡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도 보면 네. 보통 한 3개월 이상을 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공매도가 뭐 저는 공매도가 지금 중지된 걸로 이쪽이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성장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숫자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장할 걸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이미 그렇게 해서 올랐다가 숫자가 안 나오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아직 부러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시장은 커진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으로 또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내년에 뭐가 성장할 것이냐. 올해 사실은 뭐 지나서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만 원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맞아요. 저는 예. 항상 그 고점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변동성은 크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은 이쪽에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과 AI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로 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종목 상장 첫날 못 팔아서 아쉬웠던 분들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업앤다운과 함께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뭐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냐 두산 로보틱스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둘이 아마 동반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시장은 계속 같이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일 걱정은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다 로봇 쪽에서. 또 이 시장에서요? 중국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또 거기 또 싸잖아요. 예, 협동 로봇은 이제 아직은 일본이 이제 활약이 1위인데 지금 활약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이유 자체도 약간 중국에서의 소비가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 뭐 유럽 재정위기 이렇게 있었을 때 샀었습니다 로봇 회사를. 독일의 유명한 로봇 회사를 샀고요. 파산 직전의 회사들을 많이 사서 네. 그때 보면 생각해 보시면 볼보도 사고 뭐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럽의 주요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뭐 사면서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이 시장에 또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로봇과 AI는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엔 알테오젠입니다. 아니, 오늘장 갑작스럽게 장중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혹시 오늘 제가 모르는 무슨 이야기가 돈 겁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주가가 밀린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점심 때 이제 손님이랑 미팅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확 빠져서 네.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별 일은 없었고요. 오늘 이제 주주 간담회가 이제 IR이라고 하죠. 이제 주주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10월 25일 날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님이 바쁘시다고 11월 8일로 옮겼습니다. 오늘로 옮겼는데 이게 또 대표이사님이 참석 안 한다고 이미 일주일 전에 공지가 나왔거든요. 네.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제가 봤는데 공지를. 그 공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하고 이제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대표님이 뭐 한국에 있대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대표이사님 일정이 있다 그랬지. 네. 뭐 계약하러 간다고 한 적도 없고 뭐 아무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불참한다는 그렇죠. 걸 계약하러 가는 줄 알았구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죠. 지금도 계약을 할 때문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간담회가 3시에 열렸으니까 네. 끝나서 이제 뭐 시간의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뭐 특별하게 또 그렇다고 사전 정보를 주진 않을 거고 뭐 여러 뉘앙스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부사장님이 이제 대신 이제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장중에 불참 이슈로 26% 빠지는 걸 보고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알테오젠을 단순히 대표가 어딜 가고 안 가고 이게 예전에 바이로메드 뭐 투자했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너무 그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엔 알테오젠은 기술력을 보고 덤벼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는 이제 뭐 여러 성장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은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뭐 그와의 독점 계약이 언제 되느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규모가 얼마짜리냐, 뭐 로열티를 얼마 받을 거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이제 될지 아니면 내년에 2월 될지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은 지금은 갑은 알테오젠입니다. 워크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는 개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알테오젠이 머크와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겠죠. 예. 근데 방금처럼 대표이사가 불참을 한데 혹시 계약하려나 했는데 한국에 있대. 이거 뭐야 하고서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로 인해 머크와 계약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회사면은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라 언젠간 하겠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상황, 업황 상황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하자고 내미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지금 독점 계약이 아닌 계약은 체결돼 있고 독점 계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다는 이제 주지 마. 그러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네.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머크 말고 딴 데다가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머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의 물질을 가져오기 위해서 땡겨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머크가 올 수도 있죠. 네, 그렇네요. 아쉬운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그걸 이제 결국에는 이걸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하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표이사가 뭐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직도 되게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그래요. 제가 약간 불나방 성격이긴 한데 또 새가슴이에요. 네.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투자할 때 불나방이려면 과감하던가 새가슴이려면 불나방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는 새가슴을 갖고 있는 불나방이라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좀 많이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일단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걸 머크사가 필요로 한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했으면 그 계약할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내일장은 오히려 좀 이성적으로 돌아온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오늘 좀 황당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당연히 올라오겠죠. 오히려 이제 뭐 저는 조금 그렇게 가볍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빨리 네. 털렸다 오늘. 나 같은 사람들이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까지 빠졌는데 그죠 장중에. 이건희 부장님은 정말 MBTI가 극T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랑 무슨- 너무 잘 맞으시네요. 네. 네. 알테오젠 7.22% 하락했는데 크게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 오늘은 좀 투심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크게 급락이 나온 것 같다. 내일장은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엔 9위에 있는 한국전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장 5% 넘게 장중에 올랐는데 한 2.3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겨울에 또 추우면 난방 많이 떼고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장 상승 배경, 최근의 상승 배경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전기 요금 인상이죠. 요금 네, 인상. 요금 인상. 근데 지금 선거도 눈앞에 있는데 일반 가정용을 올리면 또 말이 많겠죠. 그래서 네. 산업용 300kW 이상의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한전 부지까지 팔아가면서 없앴던 적자가 현대차에다 팔면서 네. 이제 그것도 말도 많았죠. 사실은 그때 현대차가 엄청 폭락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그 부지를 팔고 겨우 없애놨던 적자가 다시 다 생겼죠. 예, 전기요금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은 그래서 한번 5월달에 올렸고. 네. 근데 지금 산업용을 너무 안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는 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려야 되고 올리면서 그러면 당연히 한전에서는 전체 전기 한 54% 이상이 산업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기업한테는 너무 싸게 전기를 주고 개인한테는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물론 개인들도 우리나라는 좀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용이 너무 싸다. 근데 이제 산업용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 외국 같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타격을 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타격 안 보려면 본인들이 발전소 져야죠.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들이 발전소를 직접 짓기도 하고 에너지원을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군요. 그렇죠. 전기요금이 비싸면 본인들이 싸게 만들 수 있는 뭔가 대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워낙 공기업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과연 꺼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도의 매력에 있어서 저는 좀 소수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투자 의견이라든가? 일단 뭐 이게 절묘한 수죠. 법인만 올린 거니까 법인은 투표권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좀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 뭐 일부 뭐 한전 KPS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전 KPS가 너무 덩치가 사실 한전에 비하면 너무 작죠.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에는 뭐 득이 될 테지만 사실 한국전력은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많은데 지금 한전은 요금 인상만 나오면 얘기만 나오면 올랐다가 그 이슈가 끝나면 소멸되면 요금 인상이 되더라도 빠집니다. 재료 소멸로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공기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실은 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 그러면 또 자꾸 못 올리게 하죠. 네, 예. 그러면 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은 될 수 있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재미없죠. 네, 정부의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 이런 쪽은 좀 재미없는데 이럴 때는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요금 인상을 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럼 한국전력 업이긴 한데 단기 이벤트성으로만. 단기 이벤트,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봤을 때는 일단 내일장은 오를 것 같긴 한데 길게 가져갈 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맞는 종목은 적합한 그렇죠. 종목은 아니다. 네. 이벤트로만 이용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9위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10위로 넘어가 볼게요. 페트론입니다. 오늘장 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전일장부터 분위기가 좀 네. 심상치 않았는데 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세계적인 제약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페트론을 향한 베팅액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도 이걸 다뤘는데 이거 뭐 새로 나온 뉴스도 아닌데 왜 갑자기 주가가 또 반응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제 뭐 계약 직전까지 갔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죠. 어젠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여러 절차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뭐 MOU 체결하고 보고하면서 이제 또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 마지막 단계 전에 이제 점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 이데일리 쪽에서 떴죠.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두 개사가 지금 이거에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다. PT403, 404에 대해서 갖고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지금 팔고 있는 약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맞으면 이제 지속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약효가 있는 시간이 그거를 1개월까지 늘려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좀 덜 맞아도 네. 효과가 오래 간다. 이거면 결국에는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물질을 갖고 오고 싶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노보노디스크인지 일라이릴리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면 한 회사가 하더라도 비싸게 팔 텐데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펩트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사인 직전이라고 하니까, 네. 뭐 전 단계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 얘기가 나오고도 바로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경쟁을 하니까 재봐야 되죠. 저울질을 하겠죠.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생각보다 시간은 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라이센스 아웃은 12월 중순 넘어가면 안 합니다. 왜요? 자금 집행을 안 하죠. 다 휴가 가야죠, 이제. 예, 외국인들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연말엔 거의 그런 것들 안 하고 네. 보통은 이제 11월 말이나 이번 달에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펩트론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한국전력과는 좀 다르게 그때는 뭐 인상하냐 안 하냐 그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그랬잖아요. 이 펩트론도 계약을 하냐 안 하냐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올해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당뇨 비만이었고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길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뭐 모험을 걸어보셔도 괜찮지 않나? 좀 더 길게. 예. 나오면 파시면 되죠. 주가는 업입니까? 네. 그래서 펩트론의 주가는 업 의견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건희 부장님이라면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길게 보겠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싶으면 계약이 딱 나오는 순간 그렇죠. 그때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에 대한 내일장 주가 전망은 어떨지 업앤다운 보시죠. 우리 권위가 달라졌어요. 아니 그죠. 그 다운 권위 어디 갔습니까?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예. 올 때까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 맞아요. 근데 이제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둘 다 업을 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인 뷰는 제가 바뀐 게 아닌데 네.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일단 아직 그 공매도 물량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네. 정리를 다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빠지면 또 사 들어오려고 하는 이익 실현 세력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또 올리는 쪽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업을 드린 거고 네. 나머지들은 뭐 더 위메이드 실적 좋아지고 뭐 다 근거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르든 아니면 좀 길게 봐서 오르든 삼성전자도 내일 정도는 한번 오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희 부장님이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다 업을 주셨고요. 베스트 종목으로는 앞서 오늘 정말 나는 이상하게 봤다라고 한 네. 알테오젠을 꼽아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알테오젠을 갖고 있는 분들과 혹은 오늘 하락을 한번 이용해보자고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네,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제 머크사랑 언제 계약을 하냐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대표이사라든지 여러 이제 그 회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연내에 이제 체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금 집행은 12월 달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적어 늦어도 한 12월 15일 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올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뭐 답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로열티를 3%를 받냐, 뭐 2%를 받냐, 이제 지금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뭐 대표이사가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주간담회에서 별 얘기가 없었어. 그럼 별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럼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주주간담회에서 우리 좀 있으면 계약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계약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계약이 늦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담회 가서 엄청나게 뭐가 좋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하락해서 또 출발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회사는 기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원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머크 아니어도 사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이제 인지를 하시고 네. 굳이 지금 이런 흔들림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41,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41,100원. 아닌가? 예, 65,500원. 65,500원. 죄송해요. 죄송해요. 6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가격 전략은 뭐 빠지면 사시면 되고요. 뭐 네. 싸게 나오면 더 사야죠. 사고 한 12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12만 합니다. 원까지요? 예. 오, 12만 원 이야기 나왔고요. 손절 가격은 그럼에도 5만 원? 5만 네. 원으로. 근데 이제 12만 원은 계산을 되게 보수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로열티 계약을 독점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한 못해도 5천억에서 1조를 매년 수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시총이 뭐 3조 대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면 거기서 여기도 2배를 간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게 전제는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베스트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